네, 우리 2번 분들도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리딩에 앞서서 두 분의 현재 상황과 함께 이분의 속마음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두 분의 카드를 딱 봤는데요. 두 분께서는 진짜 관계 초반에는 말 그대로 진짜 서로 불탔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불타는 열정이 있었거든요. 서로에게 진짜 강한 끌림이 있었어요. 그냥 서로 너무 좋고 첫눈에 반해서 미친 듯이 가까워졌고, 아마 속도나 어떤 스킨십 진도라던가 이런 것도 꽤 빨랐을 것 같아요.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정서적인 에너지까지 서로를 태웠던 관계로 보여져요. 하지만 그 감정선 자체가 너무 진폭이 컸어요. 웃다가 울고, 설레다가 지치고, 가까워졌다가 갑자기 싸우고, 이 사람 혹은 여러분들 둘 중 하나가 감정 표현이 너무 격하고 감정 기복이 큰 스타일일 가능성이 높아요. 둘 다 감정에 진심이었지만 그게 때로는 폭발처럼 충돌이 됐고, 이 정도면 진짜 드라마 한 편을 찍었다 싶은 일들도 몇 번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본인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잘 사는 척 하고 있지만 속은 진짜 이 죽어가는 그 그림처럼 너무 우울해하고 있다, 너무 괴롭고 심적으로도 피폐하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람께서는 항상 자신의 마음을 쉽게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꾸 좀 도망가려는 경향도 있고요. 감정적으로 깊어질 때마다 직면하기보다는 좀 피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또는 행동은 다가오는데 말이나 진심은 항상 숨기고, 여러분들 보고 알아서 따라오라는 식으로 일방적인 통보를 했거나 일방적으로 굴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상처에 대한 공포가 되게 크게 자리 잡아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감정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건 위험하다라고 느끼고 갑자기 좀 벽을 쳤을 수도 있어요. 관계를 전적으로 믿기보다는 늘 뭔가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감정 컨트롤보다는 상처를 회피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스타일 같아요. 한마디로 되게 좀 예민하기도 하고, 감정 기복도 되게 심하기도 하고, 뭔가 다투거나 그럴 때면 말로 좀 톡 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항상 좀 숨는 경향도 크고요. 둘 사이에서는 어느 순간 어떤 고립감이나 단절감이 느껴졌을 가능성이 커요. 감정적으로는 가까워졌지만 실제로는 서로가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들, 뭔가 연애를 하면서도 외롭다는 느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이 고립이 누군가의 좀 의도된 거리두기였을 가능성도 커요. 이 사람은 감정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커지니까 이 관계를 단절해버렸거나 컷해버렸을 가능성도 보여져요. 혹은 두 분 사이에서 어떤 물리적인 거리감,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까이 갈 수 없었던 부분들, 장거리셨던 분들, 아니면 진짜 제3의 문제가 두 분 사이를 가로막았던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 사람은 아직도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미안함, 죄책감, 혹은 여러분들한테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다고 보여져요. 이 사진을 보시면 꽃과 함께 forgiveness, 용서라는 카드가 뜨죠. 당시의 행동이나 말 혹은 연락 없이 사라진 것들, 본인이 진짜 일방적으로 회피를 해버렸던 것들, 혹은 진짜 이 사람이 크게 잘못을 했던 것들,
뭔가 자기도 그때는 내가 잘못했지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있기는 해요. 동시에 이 카드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해와 용서를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끝난 관계라는 뜻도 돼요. 즉, 자존심과 타이밍, 그리고 감정 폭발이 삼박자가 문제가 되어서 서로 감당을 못하고 그냥 갑자기 이 관계를 단절해버렸을 가능성도 높아요. 이거는 진짜 흔한 인연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진짜 불꽃이 튀고 같이 미쳐봤고 서로 안에 흔적까지 남긴 사이거든요. 다만 너무 뜨거워서 감정이 둘 다를 태워버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도 감정이 남아있지만 용서와 화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만 다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두 분의 속마음, 이분의 속마음도 같이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 사람 속에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진짜 아직 매력적인 사람, 그리고 여전히 본능적으로 끌리는 대상으로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 어떤 성적인 욕망을 좀 불러일으키는 사람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진짜 다시 보고 싶다, 손잡고 싶고 키스하고 싶다, 다시 다가가고 싶고 솔직히 다시 타오르고 싶다, 이런 어떤 본능적인 욕구도 남아있어요. 여러분들만큼 그렇게 좀 속궁합적으로 잘 맞던 사람이나 아니면 여러분들만큼 그렇게 강한 자극을 주던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항상 행동력은 강한 데에 비해서 뭔가 항상 좀 금사빠 금사식 같은 느낌도 있어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도망치는 스타일 같아요. 감정이 끓으면 지금 당장 보고 싶어 라고 하면서 충동적으로 행동은 할 수 있겠지만 근데 또 자유로운 영혼 같은 느낌도 있어서 조금만 불안해지면 몰라 도망쳐 이러면서 진짜 일방적으로 도망치거나 회피할 수 있는 느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본심을 티 안 내는 스타일 같아요. 다 계산하고 다 생각은 하지만 그걸 겉으로는 절대 안 보여주는 스타일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이 크게 남아있지만 그걸 완전 반대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연락을 끊은 척, 쿨한 척, 관심 없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다시 다가가도 될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잘 먹힐까? 이런 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고 보여져요. 한마디로 좀 두 분 사이에서는 어떤 기싸움 아닌 기싸움, 혹은 어떤 주도권 싸움 같은 게 있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이 카드를 보시면 두 사람이 갑옷을 입고 서로 진짜 창과 방패의 대결처럼 대결을 하고 있죠. 서로 본심을 드러내지 않고 누가 이기나 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승자는 없는 싸움 같아요. 패자만 있지 승자는 없는 싸움이거든요. 이 사람은 진심을 숨기고 행동보다는 진짜 심리전으로 접근하는 스타일 같아요. 괜히 연락은 안 하면서 여러분들의 SNS나 프로필 사진 이런 거는 계속 염탐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머리로 여러분과 다시 잘 되는 시나리오를 미친 듯이 짜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본인이 자존심이 다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다시 끌어올 수 있을지 그런 생각들로 꽤 많이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이 마법사 카드는 능력자 카드거든요. 즉,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조정하려는 욕구가 있어요. 어떻게든 내가 너를 조종하고 싶어. 내가 너를 유리한 방식으로 다시 너랑 얽히고 싶어. 다시 만난다면 내가 이 관계에서 갑이 되고 싶어. 이게 좀 무의식 속의 베이스라고 보여지거든요. 여러분과 다시 뭔가를 확실히 만들고 싶어 해요. 근데 그 방법은 직진보다는 약간 전략 같은 느낌? 감정보다는 설계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머릿속에서는 계산기를 자꾸만 두드리는 마음이 보여져요. 답답한 사람이네요. 너무 계산적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에게 여전히 확실히 끌리는 건 맞지만 솔직히 다가가고 싶은 건 맞지만 먼저 다가가기에는 쪽팔리고 상처받기 무서워서 눈치만 봐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다시 본인의 쪽으로 끌어올 수 있을까? 매일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만 돌리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 대한 이미지와 그 사람의 깊은 무의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일단은, 네. 여러분들은 단순히 스쳐갔던 인연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안에서는 여러분들의 존재가 어떠한 인생의 분기점처럼 중요한 사건처럼 남아있어요. 내가 감정적으로 가장 뜨거울 수 있었던 사람, 내가 진짜로 사랑했던 첫사랑 같은 사람, 내 이상형에 너무 가까웠던 사람, 함께 미래를 고민할 수 있었던 사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운명과 선택이라는 두 키워드로 남아있어요. 동시에 이 카드는 너 같은 사람을 어디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상실감도 같이 품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기억 속에 사랑과 후회, 그리고 그리움의 복합적인 감정으로 박혀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답답한 사람이네요. 이렇게 좋아하는데 다가가지 못하고 계속 좀 우유부단하게 행동을 해요. 이 사람은 지금도 여러분과의 감정을 잊은 게 아니거든요. 단지 스스로 그거를 조용히 혼자서 들여다보면서 고립된 채 지내고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이 살아도 내면은 여러분들에 대한 기억으로 꽉 차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항상 자기의 감정을 말로 표현도 못하고 정리도 안 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혼자 앓고 있고 한 발 물러나 있고 진심을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이분께서는 좀 말 못할 상황이 있다던가 집중하고 있는 일들, 굉장히 좀 바쁜 일들, 그런 사정들이 있나 싶기도 해요. 무의식 속에서는 아직도 네가 생각이 나. 하지만 내 감정을 표현하면 망가질 것 같아. 라는 어떤 두려움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사람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나는 절대로 상처받고 싶지 않아 라는 방어적인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이 아무리 깊어도 다시 다가가기보다는 혼자 끙끙 앓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지키는 쪽을 택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감정조차 방어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못 믿고 내가 다가갔다가 또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가 큰 것 같아요. 이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는 심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상처받는 게 너무 두렵고 다시 다가갔다가 모든 걸 무너뜨릴까봐, 그때는 진짜 영영 모든 게 끝나버릴까봐 움츠리고 있다고 보여져요. 네. 자, 그러면 그러면 이분의 속마음이 진짜 속마음이 뭘지 이분의 속마음 카드로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매일 밤 너를 생각하게 돼. 이분께서는 진짜 매일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특히 밤마다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어떤 욕망적으로, 욕구적으로 끌림을 느끼는 것 싶기도 하고요. 잊고 싶은 기억이 있어, 트라우마가 있어 라고 말을 하네요. 이분께서는 어쩌면 좀 과거에 연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전 여친이 바람을 폈다던가 아니면 환승을 했다던가 이런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년 시절에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네 편이 되어줄게. 나는 너를 믿어. 이 사람께서는 뭔가 항상 이렇게 말은 하는 데에 비해서 행동은 진짜 크게 없는 느낌이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에 대한 진심은 있어요. 네가 내 마음을 몰라주네 라고 말을 하네요. 여러분들은 본인의 마음을 몰라주고 있다. 본인은 지금 막상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표현을 하고 있지도 않지만 말하지 않아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대요. 워낙에 좀 표현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본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고요. 네. 사실 너에게 바라는 게 있어. 속물적인 것이기도 하고 어떤 도움이기도 해 라는 카드네요.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이분에게 진짜 뭐 물질적으로든 아니면 뭐 금전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많은 좀 도움이 되셨다. 헌신적으로 행동을 하셨다. 베풀었다. 라는 부분들이 보이기도 해요. 평범했던 내 일상의 한 줄기 빛이야 라고 하네요. 이 사람의 어두컴컴했던 일상,
힘들었던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어떤 희망의 빛이 되셨던 것 같아요. 되게 좀 도움이 돼주셨던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난 너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네요. 어쩌면 본인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사람이 아닐 거라는 사실을 좀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한 좀 불안형 같기도 하고 이 사람 때문에 좀 불안형이 되신 느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께서는 굉장한 회피형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극과 극의 궁합으로 느껴지거든요. 본인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나 봐요. 그러려면 차라리 더 좋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지금은 노력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회피를 하는 마음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좀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너무 행복하진 않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도 있어요. 너무 외로워. 내 마음이 어떤지 너는 절대 모를 거야 라고 말을 하네요. 본인이 지금 죽도록 힘들고 여러분 때문에 외롭고 괴롭고 이런 마음을 절대로 표현하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 표현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은근슬쩍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대요. 특히 이분께서는 좀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필 사진이나 SNS, 프로필 뮤직 이런 걸로 좀 은근한 티를 내고 있다? 은근히 좀 본인이 아프고 외롭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네요. 자, 그러면 이분과의 궁합적인 부분도 제가 한번 뽑아드려 보겠습니다. 궁합 에이스 완드 카드, 5 완드 카드, 9컵 카드가 떴네요. 처음부터 서로에게 진짜 확 끌리게 되고 확 불이 붙을 수 있는 느낌이에요. 말투나 외모, 분위기 이런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이 사람 뭐지? 이러면서 좀 꽂혔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어떤 섹슈얼한 텐션이나 속궁합적인 부분도 강하다고 보여지고요. 심리적으로도 얘는 나한테 자극이 된다라는 인상을 주는 궁합이에요. 서로 만나면 뭔가 진짜 스파크가 튀고 마음이 들썩이고 가만히 있기 힘든 에너지거든요. 이건 그냥 스파크가 아니라 폭죽 수준이에요. 딱 내 스타일이다. 딱 내 이상형이다. 너는 진짜 내 이상형에 가깝다. 이런 말들을 둘 다 속으로 했거나 아니면 실제로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정선이 뜨거운 만큼 의견 충돌이나 기싸움 이런 것도 좀 자주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티격태격하는 게 좀 많을 수도 있거든요. 사소한 말에도 감정이 상하고 내가 더 상처받았어. 이런 식으로 기싸움이나 심리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는 두 분 다 지기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 다 고집이 굉장히 세요. 특히 상대방은 자기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불안해지는 사람 같아요. 감정은 크지만 그 감정으로 서로 밀고 당기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어요. 이 궁합은 서로 감정을 미친듯이 소모하면서 정서적인 불안정함을 느낄 수 있는 케미예요. 근데 그게 또 묘하게 중독성이 있어서 끊을 수 없는 마치 무슨 불닭볶음면 같은 케미예요. 서로 같이 있을 때는 진짜 감정적인 충족감이 커요. 나를 예쁘게 봐주고 내가 좀 특별해지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관계고요. 그래서 이 사람과 있을 때는 내가 좀 나로서 인정받는다라는 만족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뭔가 현실적인 기반보다는 감정 위주의 만족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은 상대의 성숙도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왔다가 금방 식거나 약간 좀 금사빠 금사식처럼 행동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행복감이 최고예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관계의 안정성을 만들려면 어떤 현실적인 기반들이나 감정 조절이 관건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뭔가 좀 결혼까지 가기에는 살짝 몇 %가 좀 아쉬운 그런 궁합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이 사람께서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약간 어떤 자신만만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너가 계속 나를 기다리지 않을까? 너가 나를 계속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심리도 있어요. 자, 이 사람을 꼬시는 방법도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나인 펜타클. 이 사람은 독립적이고 자존감이 좀 높은 사람한테 끌리는 모습이 있어요. 너무 들이대거나 너무 감정적으로 호소를 해버리면 얘 뭐지? 부담스러워 이러면서 도망을 칠 수도 있고요. 근데 자기 삶에 충실하면서 여유롭게 접근하면 오히려 이 사람께서 훅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겉도는 여유와 함께 자신감, 그리고 자기 관리나 다이어트, 이런 외적인 요소도 매우 중요해요. 나는 연애가 없이도 괜찮은 삶을 살아. 근데 너는 좀 특별하네? 이런 간결하지만 자존감 있는 태도에 이 사람은 진심으로 설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감정 싸움이나 질척거리는 것들, 질질 짜는 것들, 이런 것에 극도로 예민하고 민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더 사랑했다, 내가 더 상처를 받았다, 미안했다, 이런 류의 감정 어필은 오히려 좀 질리게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좀 바로 마음이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 대신 자기 자존심을 자극하는 언행에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 좀 경쟁심을 유발하는 상황이나 삼각관계? 약간 이런 게 좀 잘 통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질투심을 유발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정복감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약간 연애를 투자처럼 보는 경향이 있어요. 감정만 앞세운 관계보다는 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내 삶도 안정될 수 있어. 내가 너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 이런 느낌을 원하는 것 같아요. 감정도 중요하지만 어떤 생활력, 금전감각, 현실감각, 어떤 미래 지향성, 이런 것도 꽤 계산적으로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져요. 자기 삶을 계획적으로 잘 꾸려나가는 모습, 자기 관리에 충실한 모습들,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멋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진심으로 관심을 가질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분의 흐름적인 부분들, 이런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연락운과 흐름. 네.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흐름이 꽤 긍정적으로 나와요. 특히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2주차, 그리고 4주차에 굉장히 좀 큰 기운이 들어와요. 특히 2주차에는 약간은 좀 찔러보듯이 장난식으로 뭔가 연락 아닌 연락이 올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4주차에는 좀 꽤나 진지한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약간 좀 과거를 회상하면서 오는 연락이거나 여러분들을 그리워하면서 좀 장문의 메시지를 남긴다던가 너랑 그때 갔던 그곳 자꾸만 떠오르더라. 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미치겠어. 너무 그리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그런 좀 미련이 절절절절하게 넘치는 그런 느낌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진지한 연락은 4주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된 날짜도 찝어드려 볼게요. 우선 6, 5, 8, 0.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의 확률이 되게 높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두 분께서는 4주차랑 5주차 사이에 만나신다면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결혼 얘기까지 나오게 되실 것 같아요. 상견례의 그림이 보이네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뭔가 그냥 왔다가 가는 연락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지한 관계를 뜻하는, 그리고 결혼을 뜻하는 교환 카드가 5주차에 떠요. 그래서 최소한 4주차에서 5주차까지는 두 분께서 굉장히 좀 평화로울 거다. 결혼 얘기까지 나오거나 서로의 가족을 좀 소개시켜 주거나 지인들을 소개시켜주는 상황까지 온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도 뽑아드려 보겠습니다. 조언을 제가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일단은 너무 이 사람한테 매달리지 마라. 공보다는 여우처럼 굴어라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거나 너무 좀 곰탱이처럼 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은 좀 밀당을 잘하는 사람한테 끌릴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진짜 여우처럼 밀당하는 자세들, 이 사람만 바라보지 않는다, 나도 좀 인기가 많다, 이런 걸 좀 보여주시고 어필하시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들 또한 이 사람한테 너무 솔직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숨기는 것들, 감정 표현을 어느 정도 좀 숨기는 게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제 리딩이 인생의 활력이 되셨다면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 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회원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영상이 3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너럴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개인 상담으로 문의주세요. 네, 우리 1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1번 분들의 현재 상황과 이 사람의 속마음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선 두 분의 상황들을 봤을 때는요,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좀 두 분이 스파크가 튀는 것처럼 강렬하게 시작을 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굉장히 이 관계가 빠르게 시작했던 부분들도 보여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분께서 굉장히 좀 여러분들한테도 적극적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분 사이에서의 어떤 케미 혹은 소통이 잘 되는 부분들, 티키타카가 되게 잘 되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특히 이분께서 좀 열렬하게 구애를 했을 가능성도 보여집니다. 굉장히 좀 초반에 적극적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느낌이고요. 어쩌면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초반에는 그렇게 이분한테 큰 끌림을 느끼지는 못했을 수 있겠지만, 가면 갈수록 사람이 좀 괜찮네, 이 사람 좀 만나봐도 괜찮겠다 라고 하면서 이 관계가 좀 시작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보여집니다. 하지만 뭔가 가면 갈수록 이분께서는 좀 식어가는 듯한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이 높고, 혹은 약간 선택의 갈림길이라는 키워드가 뜨거든요. 뭔가 우유부단한 모습들, 자꾸만 좀 갈등 상황에서 회피하는 모습들, 선택을 못하고 결정을 못하고 우유부단한 모습들을 보여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뭔가 우리 관계를 정의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한쪽이 계속 회피를 하거나 아니면 갈등 상황에서도 나중에 생각하자는 식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혹은 이 다음 카드에서 Money vs Love 카드와 함께 이 화폐랑 하트가 그려진 화폐가 뜹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굉장히 좀 바빠졌다. 본인의 상황 혹은 재정적인 상황, 돈 문제, 가정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사이와 여러분들 사이를 좀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이 왔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혹은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뭔가 현실적인 갈등들, 현실적인 문제들, 뭐 예를 들어서 결혼 관련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감정으로는 굉장히 좋아하고 이끌림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뭔가 너랑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진짜 결혼까지 생각했을 때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만나면 만날수록 좀 성격 차이, 성향 차이, 가치관 차이, 이렇게 굉장히 좀 차이가 도드라졌던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점점 좀 격차가 벌어진 것 같은 모습이 보여져요. 지금 봤을 때 여러분들의 카드에서 이 디프레션 카드와 함께 우울증 카드가 뜨는데요. 진짜 이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 자체가 너무 피폐하다.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굉장히 좀 피폐하고 힘들다, 우울하다.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진짜 우울증까지 앓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겉으로는 잘 사는 척 하지만 사실 속은 좀 많이 썩어가고 있다, 속은 좀 많이 죽어가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 느낌이고요. 사실 이 관계 자체가 처음에는 좀 동등하게 시작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좀 갑이었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뭔가 가면 갈수록 이분께서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호의를 당연시 여겼던 느낌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끝부분에 대해서는 좀 을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어쩌면 좀 본인이 을을 자처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 되었든 이 관계에서 더 마음을 쓰고 몸도 마음도 많이 좀 다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경우에는 좋을 때는 정말 미친 듯이 너무 좋고, 뭐 어떤 속궁합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피 튀기고 불꽃 튀기는 느낌이 있는 반면, 또 이 불꽃 튄다는 카드가 떠서 싸울 때는 진짜 피 튀기는 싸움을 하게 되실 가능성도 보입니다. 서로 좀 끝부분에서
말로 상처를 주고받았다. 서로 진짜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뭔가 좀 막말이다 싶은 말까지 해버렸나 싶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약간 좀 돌이킬 수 없게 된 그런 마음도 보여집니다. 누가 더 옳은가? 누가 더 잘못했는가? 이런 좀 기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존심 싸움, 이런 것까지 번졌을 가능성도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분의 속마음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처럼 느껴져요. 항상 사랑을 머리로 하는 사람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으로,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뭔가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현실적으로 너랑의 관계가 나한테 이득이 될까? 뭔가 미래를 생각했을 때 과연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는 사람 같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도 여러분과의 관계를 어떤 현실적인 가치로 따지고 있어요. 이 관계가 내 삶에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지? 너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좋지만, 그리고 너가 나한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던 것도 사실이고, 뭐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감정적으로나 많이 헌신을 했던 것도 사실이야. 하지만 과연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진짜 결혼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혼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계산이 좀 들어가 있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이란 존재 자체가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믿을만하다. 여러분들만큼 그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본인한테 죽도록 사랑해줬던 사람이 없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만큼 좀 본인의 감정이 솔직하거나 그렇게 좀 순수한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여러분들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진짜 좀 진국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감정선이 아니라 어떤 기회, 어떤 안정성, 본인의 실리나 이득, 이런 걸로 좀 접근 중이라는 점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약간 좀 자꾸 머리로 계산하는, 조건으로 바라보는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강한 끌림, 성욕이 굉장히 좀 많은 사람 같아요. 잊혀지지 않는 욕망, 뭐 약간 감정적인 중독까지도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게 약간 건강한 사랑 방식이라기보다는 다소 조금 왜곡적이고 통제적인 느낌도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너는 내가 아니면 어차피 안 되잖아. 혹은 나만큼 너를 휘어잡을 사람은 없어. 이런 좀 은근한 우월감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한마디로 약간 좀 거만한 마음? 어차피 내가 연락하면 언제든지 좀 될 관계가 아닐까? 언제든지 너가 받아주지 않을까? 싶은 어떤 이상한 우월감? 이런 게 있다고도 보여져요. 또는 자기 속에 있는 죄책감, 그리고 어떤 욕망, 통제욕이 뒤엉켜서 여러분들을 제대로 좀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락을 끊었거나 멀어진 게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본인의 감정 기복이 심해져서 여러분들의 괜히 프사나 뭐 프로필 사진, SNS 이런 거를 보고 있으면 너무 감정이 요동쳐서 오히려 좀 무서워서 회피를 해버렸다, 도망을 가버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람은 지금 좀 자기 자존감을 되찾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되게 강하고 여러분들보다 좀 우위에 서고 싶은 심리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너보다 잘 나가야 돼, 이런 욕구가 은근히 좀 숨겨져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 뭐 이 사람의 현실적인 상황이나 이런 게 딱히 좋다고 보이진 않거든요. 지금 좀 되게 바쁘거나 어떤 좀 문제가 생긴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더 잘 나가야 된다, 본인이 좀 이 관계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되게 자존심이 엄청나게 센 사람 같아요. 어떤 고집이라고 하죠. 그것도 엄청 세고 인정 욕구, 허세 이런 것도 되게 강한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뭔가 재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긴 듯한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너 아직도 나 좋아하지? 봐. 내가 아직 너한테 영향력이 있는 존재지? 이런 식으로 좀 자기 자신을 확인받고 싶어 해요. 이 사람의 어떤 무의식적인 부분들, 혹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미지, 이런 것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완전히 떠난 척, 미련이 없는 척 하지만 무의식 안에서는 완전히 끝났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감정이 깊숙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인정하기 힘든 감정이에요. 여러분들을 외면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아예 식은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현실에서는 내가 등을 돌렸고 이제 감정선에서는 떠난 모습이지만 자꾸 속으로는 갈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뭘 잃어버린 걸까? 이게 과연 나한테 맞는 선택이었을까? 이러면서 좀 후회가 섞인 감정들이 끈적하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게 좀 우유부단한 사람 같기는 해요. 뭔가 여지를 남겨두고 떠난 느낌 같기도 하고요. 완전히 좀 칼같이 끝났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좀 돌아올 여지를 흘리고 간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에 대한 이미지는 무의식적으로 내 운명적인 상대, 내가 진짜 강하게 본능적으로 끌리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로 사랑했던 첫사랑, 혹은 이 사람은 진짜 내 인생에서 끝사랑이었다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카드가 말하는 건 어떤 선택의 고통이거든요. 다른 삶, 다른 길, 혹은 다른 이성, 다른 감정과의 충돌, 이런 식으로 이 관계가 과연 옳았을까? 혹은 이 사람을 내가 선택했어야 했던가? 이런 어떤 이상한 갈등 같은 게 무의식 속에서 끓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도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는 그 감정은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내 운명을 놓친 듯한 아쉬움이 섞여 있다고 보여져요. 이 사람의 무의식 속에서는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 혹은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을 했을까? 내가 그때 너한테 그런 모진 말을 하지 말걸. 내가 너한테 너무 못해줬나? 이런 좀 공정하지 못했던 기억이 꽤 깊이 남아있어요. 겉으로는 쿨한 척하고 자기가 옳았다는 듯 행동할 수도 있겠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자기가 이 관계에서 너무 계산적으로 행동을 했다. 너무 갑과 을을 따졌다 라고 생각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좀 균형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을 보는 이미지는 굉장히 좀 성숙한 사람이라고 바라보는 한편,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좀 피곤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감정적으로 본인을 닥달을 했거나 약간 좀 쪼는 부분들이 있었다. 혹은 약간 너무 서운해하는 부분들이 많았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헌신적이고 관계에서의 어떤 진심에 더 무게를 두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과거에 이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 여러분들은 끝까지 진심을 지키는 사람처럼 보였고, 그래서 이 사람의 무의식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의연하고 진실된 사람이다 라는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그때 잘못 고른 선택이 아닐까? 내가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무슨 선택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제3자가 있나 싶기도 하네요. 이 사람의 속마음 카드 부분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너무 외로워. 내 마음이 어떤지 너는 절대 모를 거야 라는 카드가 뜨네요. 뭔가 좀 혼자 있는 듯한 마음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 뭔가 굉장히 외롭고 본인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좀 드러내거나 표현하는 건 죽어도 이 사람의 자존심에 어긋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좀 몰래 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가 돼. 너에게 바라는 게 많아져. 여러분들한테 좀 비교가 되는 마음들?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진짜 뭐 제3자의 문제들?
뭐 제3의 문제들? 이런 게 있나 싶기도 하고요.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너에게 다가갈 수 없어. 너무 지치고 힘들어 라고 말을 하네요. 어쩌면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좀 바쁜 상황에 있거나 뭔가를 좀 준비하거나 공부하는 상황이 있거나 굉장히 좀 상황 자체가 지친다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책임져야 할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아니면 어떤 금전적인 문제나 상황도 지금 해결을 해야 된다. 너무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나를 이해해줘. 날 좀 더 배려해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네요. 본인이 이렇게 힘들고 본인이 이렇게 바쁘고 해도 좀만 더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본인을 계속 조금 기다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게 많나 봐. 너에 대해 몰랐던 부분들을 봤어. 시간을 두고 천천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분께서도 약간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의외의 면모들을 봤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너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되게 좀 놀랐다. 이런 면모들을 봤나 봐요. 그래서 그런 반전인 면모들을 보니까 이 사람께서도 약간 좀 실망을 했다. 라는 마음도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아이같이 맑고 선한 모습에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느꼈어. 여러분들이 진짜 계산 없이 본인을 그만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던 배려해주던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되게 여러분들을 보면 아이 같대요. 귀엽고 해맑고 때묻지 않은 모습들 이런 거에서 좀 지켜주고 싶은 마음 어떤 좀 측은지심 이런 것도 있었다고 보여져요. 부성애나 모성애로 연애를 했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분 여러분과 결국 그렇게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가.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이랑 뭔가를 하고 싶지만 진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래요. 누가 막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을 가두고 있어요. 연락할까 말까. 내가 뭘 해도 이상할 것 같고 어색할 것 같고 그냥 좀 아닌 척하자. 이런 식으로 좀 회피를 하고 있어요. 자기 검열을 하고 있고 어떤 과도한 두려움이 이 사람을 막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떠올리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혼란이 생겨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걸 택하는 상태예요.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무서운 거거든요. 다시 내가 연락하면 다시 내가 뭔가를 하면 이 관계가 완전히 무너질까봐 내가 너한테 상처를 줄까봐 혹은 자기가 감당을 하지 못할 만큼 일을 벌일까봐 두려운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여전히 여러분들한테 감정적으로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의외로 되게 순수하고 부드러운 감정이거든요. 다만 표현력이 너무 서툴고 감정을 말로 잘 못 풀어내는 스타일 같아요. 한마디로 되게 좀 금쪽이 같거든요. 애 같아요. 한 7살짜리 애 같아요.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표현을 진짜로 못해요. 여러분과 뭔가를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방법이 이 어린 애처럼 조심스럽고 마음만 동동 떠다니는 상태예요. 만약 연락이 온다면 정말 뜬금없는 말로 시작하거나 약간 좀 엉뚱한 핑계로 뭔가 말 같지도 않은 말로 말을 걸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 표현 자체가 너무 초보라서 다가오더라도 안절부절한 느낌일 것 같아요.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도 약간 마음의 짐처럼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준 기억들, 혹은 해결되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들, 미안함, 죄책감, 이런 게 다 뭉쳐져서 내가 짊어져야 할 짐처럼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고 싶지만 내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또 너한테 상처를 괜히 줄 것 같아. 혹은 여러분들한테 괜히 민폐가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에 스스로 눌려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어. 내가 너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이런 무게가 꽤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다시 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뭔가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피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사람과의 궁합적인 부분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어떤 존경심이나 동경심을 불러일으키는 느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감정 표현이 꽤 섬세하고 센스가 있고, 이 사람은 뭔가 좀 지적이고 뭔가 냉정한 판단력이 있는, 약간은 좀 똑부러진 스타일 같기도 해요. 굉장히 좀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스타일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어떤 그런 똑부러진 면모에 끌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마음,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에 끌릴 수가 있어요. 두 분은 진짜 좀 비슷해서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그래서 감정이 되게 빠르게 불붙는 스타일 같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두 분 다 자존심이 진짜로 세요. 감정이 격해져도 뭔가 이 사람께서는 특히 먼저 사과를 하거나 다가가는 걸 싫어할 수도 있어요. 특히 이 사람은 뭔가 지나간 상처를 되게 잘 기억하고 뒤끝이 있는 스타일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벽을 되게 잘 치는 성향 같아요. 항상 뭔가 불만이 있어도 뒤늦게 터트리는 스타일 같고, 불만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참 뒤에 피하고 나서 얘기를 하는 스타일 같아요. 여러분들은 되게 감정적으로 뭔가에 섬세하게 반응하지만 이 사람은 그거를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좀 튕길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뭘 그렇게 머리를 복잡하게 써?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서로 좀 예민한 타이밍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둘 다 됐어? 그럼 그냥 끊자. 이렇게 좀 이 사람께서 특히 회피를 할 수 있는 조합이거든요. 꼬시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뭔가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어떤 논리적인 이성적인 대화에 끌릴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게 불만이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나는 네 이런 점이 좋고 그래서 너한테 끌리는 것 같아. 근데 이런 점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좀 명확하고 센스 있게 표현해야지 꽂힐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겉으로는 쿨한 척해도 내면은 인정 욕구가 굉장히 좀 강한 사람이거든요. 본인을 좀 특별하게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욕구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좀 우쭈쭈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너는 진짜 매력이 있긴 한데 아무나 그 매력을 못 알아봐. 이런 류의 멘트를 해주거나 좀 무게감 있는 멘트들을 쳐줘라.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뭔가 과거에 상처가 있거나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반복된 다툼들, 상처들 이런 것 때문에 한 번에 여러분들을 믿는 게 아니고 자꾸 좀 방어를 하려고 하거나 회피를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튕긴다던가 거리를 두는 뉘앙스가 보일 때, 아하, 또 방어 모드에 들어갔네? 알겠어, 내가 너 기다릴게. 이러면서 좀 여유 있고 쿨한 태도, 조용한 배려가 핵심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긴 합니다. 이 사람과의 흐름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흐름. 생각보다 굉장히 좀 빠르게 연락이 올 수도 있는 느낌이에요. 되게 좀 충동적으로 연락을 받게 되거나 충동적으로 이 사람께서 감정적으로 연락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의 집 앞에 찾아온다던가 그런 상황도 가능할 것 같고, 또는 툭 찔러보듯이 오는 연락, 예를 들어서 뭐해? 잘 지내? 지금 어디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찔러보는 듯한 연락이 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1주차에서 2주차 이때 특히 좀 강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3주차부터는 두 분께서 다시 좀 재회를 하거나 아니면 사귈 수도 있는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 가족 그림이 뜨죠. 이 대가족인데요. 그만큼 이 사람과는 진짜 좀 가족 같은 관계로 발전을 하거나 아니면 서로 좀 상견례를 하는 상황들, 서로 좀 서로의 지인이나 가족들을 소개시켜주는 상황들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는 날짜도 집어들여 보자면, 우선 1, 그리고 9,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는
6.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을 뽑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지나친 생각이나 지나친 망상을 하지 말라라고 카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거나 이런저런 망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대요. 머리가 너무 복잡하거든요. 이 사람 말고도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외부적인 상황들이 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의 시발점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사람이 문제거든요. 이 사람만 아니었으면 그런 외부적인 문제들도 안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마음을 내려놓고 명상을 해라. 생각을 하지 마라. 단순하게 이 관계를 바라봐라 라고 카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리딩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복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회원 가입 모두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회원 영상을 보시면 보실 수 있는 영상이 30개가 넘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좀 더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네, 개인 상담 링크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3번 분들 리딩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두 분의 상황과 함께 이분의 속마음도 같이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카드들을 이렇게 뽑아 봤는데요. 전체적인 느낌들이 되게 좀 강렬해요. 실제로 굉장히 좀 강렬한 만남이었다, 강렬한 인연이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특히나 이분께서는 이 관계에서 좀 주도권을 쥐고 있었고, 되게 두 분께서는 운명적으로 만났지만, 하지만 좀 갑과 을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던 느낌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두 분 다 서로에게 진짜 지독하게 끌리는 어떤 강한 매력이 있었다고 보여져요. 서로를 첫눈에 반했거나 서로를 진짜 이상형처럼 생각했던 느낌이 보여져요. 운명 같았다. 무슨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빠져 있었다. 이런 식의 강한 에너지도 보여지고요. 서로 되게 좀 애증의 관계처럼 느껴져요. 너무 미워하고 싫지만 짜증나는 부분도 있고 뭔가 한 대 좀 좁히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하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사랑하고 놓을 수가 없고 계속 좀 집착처럼 끌고 가게 되는 관계라고 보여져요. 여기 그림도 보시면 빗자루 탄 마녀가 달려가고 있죠. 이건 되게 급속도로 가까워졌다는 걸 뜻하기도 해요. 진짜 실제로 뭐 스킨십이나 이런 것도 되게 빠르게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요. 감정이 되게 금방 달아올랐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만큼 되게 빠르게 떠났다. 되게 빠르게 일방적으로 회피를 해버렸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불같던 관계는 갑자기 한쪽의 도망, 한쪽의 회피로 종료가 된 느낌이에요. 한쪽에 일방적인 통보가 있었을 수도 있겠고요. 연락이 또 끊기거나 이유 없이 멀어진 것처럼 느꼈을 수도 있어요. 혹은 한쪽의 감정이 너무 커져서 감당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좀 퇴장하는 방식을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됐었지만 끝날 때는 진짜 허무하고 정리도 안 된 채 되게 좀 미련하고 찝찝하게, 그러니까 되게 뭔가 여지를 흘리듯이 찝찝하게 끝난 관계라고 보여져요. 이 관계는 진짜 좀 충격적인 종료될 만한 사건들, 충격적인 단절이 있었던 관계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감정선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관계 자체는 끊겼거나 사라진 느낌이에요. 근데 이건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삶의 패턴이 바뀔 만큼 내 인생이 뭔가 송두리째 피폐해질 만큼의 큰 충격적인 단절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림도 보시면 촛불이 꺼져 있죠. 감정은 있었지만 누군가 의도적으로 관계를 갑자기 끄고 떠난 느낌이죠. 두 분의 헤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헤어질 당시 상황에 대해서 봤을 때도 솔직히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끌렸었다고 해요. 그거 하나는 진심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뭔가 감정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진짠가? 내가 착각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스스로의 감정에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진심이었고
여러분들 쪽에서는 어떤 표현이나 감정이 되게 명확했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 감정이 오히려 너무 강하니까 오히려 되려 좀 무서워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이게 과연 맞는 감정일까? 이 관계를 믿어도 될까? 계속 마음속에서 뱅뱅 돌다가 결국 좀 혼자 지쳐버린 느낌이에요. 뭔가 경우에 따라서는 두 분께서는 계속 해붓을 많이 했던 관계들, 헤어졌다 붙었다를 많이 했던 관계일 수도 있고요. 계속 비슷한 문제로 갈등이 생겼던 관계로 보여지기도 해요. 혹은 진짜 일방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전날까지는 진짜 하하호호 너무 즐겁다 여행 가자 뭐 결혼하자 이런 얘기하다가 다음날 갑자기 좀 일방적으로 통보가 된 그런 관계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측에서 허무하다, 어이가 없다 이런 감정들도 느껴집니다. 이 사람은 감정이 커질수록 확신이 생긴 게 아니라 더 불안해진 느낌이에요. 이러다가 진짜 결혼하면 어떡하지? 아직 난 결혼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너랑은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이러면서 좀 결혼 문제로 다투었을 수도 있고요. 이 카드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관계 바깥에서의 방해 요소가 분명히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라던가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공적인 관계였다던가 아니면 두 분 사이에서 이미 제3자가 있는 상태로 시작할 만한 그런 관계였다던가 현실적인 거리 문제, 상황 문제들 혹은 어떤 계속 반복되는 타이밍의 문제들 이 사람이 감당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서 일적인 부분들, 가족적인 부분들, 금전적인 부분들, 트라우마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의 관계가 잘 풀릴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감정보다는 외부 문제를 더 크게 본 느낌이에요. 그래서 진심이 있었음에도 현실적인 이유를 핑계로 스스로 좀 비겁하게 도망을 쳐버린 느낌이에요. 감정은 있었지만 이 사람 눈에는 너무 복잡해지는 관계였던 거죠. 너무 고려할 게 많았던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안 돼. 이건 감정만으로는 안 되는 관계야. 이거는 딱 한 가지가 문제인 관계야. 이러면서 손을 놔버린 느낌도 있어 보이기도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두 분 사이에서의 어떤 구설수나 어떤 큰 다툼들, 자잘한 의사소통의 문제들, 어떤 오해 이런 게 있었다고 보여지는 컨퓨전, 혼란의 카드가 뜨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약간 좀 반반이실 것 같아요. 어느 날에는 이 사람만 돌아오면 진짜 문제 없을 것 같다. 이 사람만 다시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진짜 안 올 거면 확실하게 나한테 말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애매하게 회피만 하지 말고 이렇게 도망만 쳐대지 말고 그냥 제발 좀 확실하게 차라리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냥 이 사람이 잊혀지게 할 만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자, 이 사람의 속마음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사람의 속마음이 뭘지. 이 사람은 진짜 생각이 많네요. 약간 우유부단한 느낌도 있고 약간 좀 되게 예민하고 좀 은근히 속은 여린? 겉은 강한 척, 겉은 무슨 남자다운 척 하지만 사실 속은 진짜 여리고 개복치 같은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도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안 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해요. 진짜 자주 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하지만 감정을 머리로, 뇌로 제어하려고 있어요. 뇌에 열심히 힘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생각을 밀어붙이듯 하다가도 감정 앞에서 도망치고 있어요. 여러분과 있었던 감정들, 대화들, 흐름들이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고 그걸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보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나 지금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과연 이 관계를 진짜 끝내도 되는 걸까? 혼자 머릿속에서 자기를 막 몰아붙이고 있어요. 이건 표면적으로는 관계를 본인이 끝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거다. 라고 정리를 하려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이 데스 카드. 근데 이게 속마음에 뜨면 그건 역설적으로 끝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마음은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관계를 잘라냈지만
미련이 한가득 남아있고 끊어야 한다고 믿으면서도 그게 맞는지에 대한 의심이 공존하고 있어요. 끝냈는데 왜 자꾸 생각하지? 왜 자꾸 생각이 나지? 이걸 과연 다시 시작해도 될까? 근데 시작해봤자 뭐해. 어차피 또 똑같은 문제로 끝날 거. 또 망가지면 어떡해. 이게 진짜 본심 같아요. 이 다음 카드에서 이제 4 완드 카드가 뜨거든요. 이 사람의 깊은 마음속에서는 안정된 관계에 대한 욕구가 되게 강하게 남아있어요. 여러분과 함께했던 따뜻한 순간들, 안정적이었던 그 초반의 느낌들, 즐거웠던 분위기들, 그게 아직도 뇌리에 박혀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나 그때 너무 좋은 걸 놓쳤던 건가? 이런 뒤늦은 감정의 회상도 돌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과 있는 게 되게 편했고 여러분들만큼 본인을 배려해주고 헌신해주던 사람들, 본인을 그렇게 순수하게 악의 없이 계산 없이 좋아해주던 사람들이 처음이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만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과 있는 그 시절 자체가 순수하게 좋았대요. 근데 자신이 무너질까봐 도망쳤던 것 같대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이 사람의 좀 더 깊은 무의식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느낌이에요. 무의식 속에서 늘 감정보다는 이성을 선택하려고 해요. 마음은 있지만 표현하는 순간 자신이 약해진다. 자신이 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진짜 세거든요. 자존심, 고집 이런 게 진짜 죽기보다 중요해요. 감정이 흔들리면 스스로에게 좀 화가 나요. 그래서 더 이성적으로 보이려고 하고 차가운 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뭔가 지금 바쁜 일, 집중하고 있는 일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약간 좀 워커홀릭 같은 면도 있고 돈을 중요시하는 돈충 같은 느낌? 약간 물질 만능주의 같은 느낌? 진짜 그런 느낌이 강하게 보여지기도 해요. 딴 것보다 지금은 내 현실이 우선이야 라고 생각하는 느낌도 있고요. 이성적으로 보이려고 하고 차가운 척을 하고 있지만 그건 진짜로 쿨해서가 아니라 자기 방어적인 위장 쿨 이런 느낌이거든요. 내가 흔들리면 안 돼. 감정을 드러내면 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감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우유부단하고 진짜 무기력한 사람 같아요. 진짜로 좀 수동적인 사람 같아요. 감정이 너무 커서 오히려 회피하고 무시하는 상태예요. 진짜 좀 큰 회피형이거든요. 받고 싶은데 받으면 다칠까봐 못 받는 그런 심리예요. 여러분들의 진심이나 관심 다 느껴져요. 근데 받아들이면 책임져야 하잖아. 책임을 지면 진짜 결혼까지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너랑 결혼을 해.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너랑 진지한 관계를 꾸려나가. 그게 무서워. 이런 마음이 더 커요. 너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지금은 나도 나를 모르겠어. 감정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무기력하고 무표정한 척 하는 그런 무의식이 보여져요. 이 사람은 진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큰 사람이에요. 인정 욕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 허세, 쫀심 이런 게 진짜 세요. 그게 뭐 연애든 사회든 인간관계든 간에 나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봐줘. 이런 심리가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사실은 자신이 진짜 멋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실수하거나 감정적으로 약한 모습 같은 걸 보이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연락을 안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본인을 그리워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입에서 너 참 멋있는 사람이었지 이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멋진 사람, 감정적으로 좀 우위에 있는 사람, 본인이 좀 갑처럼 남아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상처보다 자존심이 무서운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이 사람의 속마음 카드도 뽑아보겠습니다. 사실 너에게 바라는 게 있어. 속물적인 것이기도 하고 어떤 도움이기도 해. 이 중에서 좀 극소수의 분들의 경우에는 이분에게 진짜 물질적인 도움을 줬거나 아니면 보통의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좀 심리적으로 헌신을 많이 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네요.
잊고 싶은 기억이 있어. 트라우마가 있어. 약간 과거에 상처가 좀 많은 사람 같기도 해요. 되게 예민한 사람 같기도 하고요. 과거에 좀 다친 기억들,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많이 다퉜거나 갈등이 있었던 부분들, 혹은 그냥 이 사람의 과거 유년 시절, 이런 때 좀 트라우마가 많다라고 보여져요. 외로운 사람 같아요. 난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에게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네요. 여러분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되게 강해요. 본인은 진짜 충분하게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많이 맞춰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여러분들이 많이 서운해했거나 많이 좀 본인한테 요구하는 게 있었다? 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뭔가 다 티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표정에 다 티가 나는 분들 같거든요. 숨기지 못하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뭔가 표현을 안 한다고 해도 사실 서운한 티가 다 났을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참 다른 점이 많아. 하지만 그래서 더 끌리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네요. 두 분은 진짜 정반대예요. 마치 N극과 S극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극과 극이고 너무 달라요. 생각하는 것부터 갈등 해결 방식, 그냥 온갖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더 끌리는 관계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끌리는 그런 느낌이고, 자신감이 없어 너에게 당당하지 못해. 지금은 마음을 숨기고 싶어 라고 말을 하네요. 표현을 진짜 못하는 사람이고, 어쩌면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자격지심이나 열등감, 이런 게 있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너는 그렇게 잘 사는데, 너는 나 없이도 분명히 잘 살 텐데, 나 혼자 이렇게 초라하게 너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다고 보여져요. 네가 참 밉다.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었어. 가끔은 화가 나고 억울해. 왜 자기가 억울하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을 약간 좀 미워하는 애증의 마음도 있다고 보여져요. 너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존재감 있는 사람이고 싶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인정 욕구가 셀까요? 약간 관종일까요? 진짜 인정 욕구가 진짜 세거든요. 왜 이렇게 관심받고 싶어 하는지. 유일한 내 사랑. 나에겐 너 하나뿐이야. 너는 내 전부야 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설사 지금 제3자가 있을지라도 혹은 여러분들한테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대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좀 불가항력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어쩔 수 없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대요. 그러니까 본인을 아직도 좋아하는지 그리워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도 어쩌면 티를 안 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일부러 좀 쿨한 척, 거리를 두는 척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궁금하대요. 요즘 따라 궁금증이 더 생긴 느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분은 그래서 여러분과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가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헤어졌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직도 이 사람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이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야. 이거는 이별이 아니야. 라는 감정이 남아있어요. 근데 동시에 지금 다시 건드렸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좀 두려움도 같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기다려야 돼.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라고 좀 스스로 최면을 걸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져요. 나는 아직 네 마음을 궁금해. 하지만 성급하게 움직이긴 무서워. 이건 소중하니까 너는 소중하니까 쉽게 못 건드리겠어 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의 궁극적인 이상형 그리고 진짜 결혼하고 싶은 사람, 진짜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싶은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대요. 단순히 다시 연락하고 만나고 썸 타고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옆에서는 진짜 안정되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고 싶다. 이게 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되게 만족스럽고 안정적인 커플이 되고 싶대요. 그런 모습을 실제로 상상도 하고 있고요. 우린 가능성이 있었어. 만약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번에는 진짜 오래 가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서는 여러분들은 마무리된 인연이 아니라 아직 희망이 있는 사람처럼 보고 있어요. 스타카드가 떠요. 이 카드가 마지막에 떴다는 건
지금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은 진짜 빛나는 존재, 가장 내 눈에 예뻤던 사람, 그리고 마지막 기회이자 희망으로 생각을 해요.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이번에는 내가 진심을 꺼내고 싶어. 이번에는 내가 표현을 하고 싶어. 근데 이거는 현실 계획이 아니라 이상적인 기대 수준이라는 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는 항상 바라고 있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는 꺼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궁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궁합적인 부분들. 진짜 뭔가 평범한 인연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외모나 분위기나 대화나 진짜 전부 빠르게 불타오를 수 있는 궁합이고요. 특히 어떤 속궁합적인 부분들, 성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좀 잘 맞을 수도 있고요. 특히 좀 취향이 비슷하다, 좀 티키타카가 잘 되고 말이 잘 통한다 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단점은 이 사람이나 여러분 둘 중에 한 명이 약간 좀 급발진하는 성향? 약간 좀 급발진하거나 화가 나면 약간 욱하는 성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화가 나면 약간 좀 막말을 하거나 말을 좀 세게 하는 성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금사빠일 수는 있어도 금사식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께서는 굉장한 좀 금사빠 금사식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 감정보다 충동이 앞서는 그런 성향도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약간 안 그런 척하지만 굉장히 좀 자유로운 영혼 같은 면모가 있어요. 어디에 구속당하거나 속박당하는 거, 집착당하는 거 이런 걸 극도로 싫어할 성격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감정은 진심이었지만 그걸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고민 자체는 적었을 수도 있어요. 관계가 갑자기 시작되고 갑자기 꼬이고 갑자기 멀어지는 흐름이 생길 수도 있는 궁합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이 에이스 완드 카드가 떠요. 이거는 어떤 순간의 끌림, 엄청난 케미를 뜻하는 카드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진짜 감정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말로는 설명을 못할 정도로 끌리는 인연이거든요. 연애 감정이 진짜 스무스하게 자라기보다는 얘 뭐지 미쳤다 이러면서 바로 감정을 폭주하게 되거나 바로 서로 진짜 스킨십부터 하게 되거나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흐름일 가능성도 높아요. 근데 이 불씨는 잘못하면 오래 못 가고 타버리는 단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잘 맞았는데 그게 너무 빨라서 무서웠어. 이런 감정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자, 너무 불타서 망가질 수도 있지만 그만큼 좀 깊게 박힐 만한 인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을 꼬시는 방법 볼게요. 이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회피형이네요. 공격적인 접근이나 감정 폭탄이나 집착 이런 거에 엄청 취약해요. 피로해하거나 그냥 문을 쌩 하고 닫아버려요. 근데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 있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용할 때가 여러분들 생각나게 될 거래요. 잘 지내고 있을까? 왜 연락 없지? 이런 궁금증을 스스로 좀 키우게 만들어야 해요. 연락을 뜸하게 해야 되고요. 일부러 궁금하지 않은 척 해야 돼요. 대신 SNS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좀 스르륵 심어줘야 돼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꾸 떠오르게 되는 사람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겉으로는 쿨해 보여도 속은 은근히 좀 특별한 사람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 말 걸면 흔들리는 스타일이 절대 아니에요. 운명 같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가볍게 다가가되 대화 내용은 깊이 있게 이 사람의 취향이나 이런 걸 좀 꿰뚫어 봐야 돼요. 철학적인 얘기를 좋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감정적으로 깊은 얘기, 너는 좀 다르다 이런 뉘앙스를 주는 게 핵심이에요. 너는 말할수록 되게 낯설고 이상하게 끌려. 우리가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될 줄 몰랐어. 이런 식으로 말의 농도와 감정의 질감에 되게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엠프레스 카드가 떠요. 이 카드는 어떤 포용력, 매력, 따뜻함을 뜻해요. 이 사람은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감정적으로 위로받고 싶은 욕구가 되게 깊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다정하고 존중해주는 사람, 안정감이 있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끌려야 해요. 이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근데 판단하지는 마시고
그대로 공감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좀 인정받는 느낌을 받게 하면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무너지게 될 거래요. 자, 연락운과 흐름도 한번 볼게요. 연락운과 흐름. 아예 가능성이 없는 관계는 아니거든요. 지금 봤을 때 특히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1주차 그리고 5주차에는 어떤 큰 행동력이 보여지기도 해요. 특히 1주차에는 약간 좀 감성적인 연락이 오거나 약한 연락, 뭔가 SNS 좋아요처럼 간접적인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이 5주차에는 좀 더 급발진하는 연락, 약간 좀 충동적인 연락이나 되게 갑작스러운 연락, 밤중에 하는 술 마시고 하는 연락 이런 게 올 가능성이 높기도 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락이 오게 되는 날짜도 찝어드려 볼게요. 우선 2, 9, 3, 5.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두 분께서는 만약 5주차쯤에 만나신다면 굉장히 좀 안정적인 사이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실 거라고 해요. 그리고 특히나 이 선 카드가 떴거든요. 근데 이 카드는 진짜 타로 카드들 중에서 굉장히 좀 밝은 기운의 카드예요. 그래서 다시 좀 친구 같은 사이로, 다시 좀 순수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시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초반에는 좀 많이 맞춰주고 힘들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인내를 하시면 이 사람께서도 여러분들의 노고를 알고 여러분들의 힘든 부분들을 알고 좀 더 다가와 줄 것이다. 이 사람도 좀 헌신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네요. 자, 조언도 드려볼게요. 이 카드랑 엔젤 카드도 뽑아볼게요. Be assertive. 이 두 개의 카드가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연락을 해라. 지금 뭐 기싸움을 하든 뭐 계산을 하든 이런 건 절대 하지 말고 먼저 계산 없이 순수하게 연락을 해봐라. 먼저 좀 다가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하지만 지금 연락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SNS나 프로필 사진 이런 걸로 좀 잘 사는 티를 내라. 간접적인 티를 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오늘의 리딩도 여기서 마치고요. 제 리딩이 인생의 활력이 되셨다면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가입 모두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회원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영상이 3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너럴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카톡 상담 링크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